평면도를 받으면 평면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평면도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마룻대선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마룻대선이라는 게 지붕이 가장 높은 부위를 마룻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붕의 모양이 이제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지붕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 지붕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단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라스가 보일 거고 여기 벽이 보일 거고 뭐가 보여요? 방문과 여기 이렇게 꺾어진 벽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방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까지 제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욕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지하실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쭉 잘라놨습니다. 이거 지하실이에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평면도에는요, 이 주방 아래가 다 지하실입니다. 어떻게 파악하냐면 바로 여기 지하실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어떤 평면도에는 얘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체크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혹은 이렇게 하부 지하실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이건 100% 지하실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단면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실 벽면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A 단면은 지하실이 없는 거죠. 바로 지금처럼 제가 잘라놓은 여기에만 욕실과 지하실이 나오겠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비교라기보단 추리를 한다면 추리도 아니고 어쨌든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현관 단면입니다. 현관을 단면 지어서 그려라, 혹은 현관문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현관을 그려라, 현관 거실 그리는 게 첫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현관 방 그리는 거,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이 이쪽에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테라스, 그 다음에 이제 방, 주방, 욕실, 거의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조합되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화단이요. 화단 단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단을 그려라 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운 없는 경우예요. 한 1, 2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8번 보면 한 번 정도 나와요. 화단 단면 그려라. 네, 그 지질이 운 없는 게 저예요. 저는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건축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하필이면 저때 저거 나오더라고요. 화단 단면 나오더라고요. 지질이도 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테라스, 현관, 방, 거실, 지하실, 욕실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다 짜집기가 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요. 욕실부터 해서 거실, 테라스, 지하실까지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하나 세팅을 할 겁니다. 레이어를 매번 세팅해야죠. 매번 세팅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매번 세팅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매번 세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가 있네요. 얘 대신에 센터로 바꿔보죠. 얘가 중심선이죠.
그 다음에 라인 타입에서 또 뭐가 필요해요? 베팅도 필요하죠. 베팅 들어와 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스타일. 어노테이트에서 스타일. 자, 미리 굴림체로 제가 만져놨어요. 미리 제가 굴림체로 이렇게 만져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굴림체로 다 만져놨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 세팅 끝났죠. 문자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저장을 할 건데요. 여기 파일 타입 있죠. 파일 타입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DW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는 DWT요. 드로잉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이걸 딱 누르는 순간 드로잉 템플릿을 들어가요. 템플릿 폴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내 이름으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내가 new 할 때 내 템플릿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레이어 세팅 다 끝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도요, 이렇게 써요. 템플릿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략 한 30여 분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블록도 불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치수도 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나 선 종류 이런 걸 다 만져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걸 단축시키는 게 바로 템플릿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템플릿으로 저장만 해두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시험을 어디서 보겠어요? 여기서 보죠? 여러분 자리에서 봅니다. 템플릿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건 나밖에 몰라요. 그죠? 네, 템플릿을 만져놓고 쓰시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저는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acad 언더바 cad 캠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 끄고 new 보시면 여기 있죠. acad cad 캠프. 그러면 레이어랑 라인 타입이 혹은 치수가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단면선 선택하고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테라스부터 거실로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X라인 그라운드 하나 만들고 중심선 세우고. 자, 얘가 중심선이겠죠? 그 다음 여기가 테라스, 그 다음 벽, 거실, 옵셋 3900. 네, 여기가 용마루 또는 지붕마루. 자, 그 다음 옵셋 1500,
자, 여기 어디서 끝나겠네요. 여기가 욕실이 될 거고요. 옵셋 3600. 여기니까 대략 여기서 끊어버리면 되겠죠. 굳이 여기까지 안 그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하로 내려가 보죠. 지하로 내려갑니다.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네, 지하로 다 내려왔고요. 다시 옵셋 400,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옵셋 100mm. 아, 여기는 저기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자, 옵셋 420mm 트림. 자, 먼저 여기부터 따져 들어가죠. 옵셋 200mm, 옵셋 100mm, 필렛 멀티플, 자, 그러면 기본 벽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이쪽이 만들어져야죠. 욕실. 자, 욕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욕실 벽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욕실 벽이.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구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욕실은 그대로 냅두세요. 욕실은 이대로 그냥 냅둡니다. 그 다음 이쪽 거실 안쪽에 벽을 세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줄기초라고 해서 여기도 다 기초가 들어가야 해요. 원래 여기 다 기초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있나요? 가운데 지하실 있죠. 지하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기초가 나올까요? 이 부분은 기초가 만들어질 수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기초가 지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지하층에 대한 기본 구조가 일로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지하실이죠. 지하실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거든요. 이만큼이 지하실입니다. 그러면 지하실에 대한 격벽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하실의 벽의 위치. 그래서 여기가 기초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요 기초가 없겠죠. 여긴 기초가 안 생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끊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어디까지 끊은 거예요? 욕실 본다고 욕실까지 끊었죠? 그러니까 기초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라인
옵셋 200mm, 옵셋 100mm. 아, 이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자, 다시요. 이거 아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계속 넘어갑시다. 자, 옵셋 300mm, 옵셋 300mm, 그 다음 옵셋 150mm. 테라스죠? 자, 테라스는 1500 쓸 겁니다. 옵셋 1500mm. 중심선에서 1500, 옵셋 300mm. 자, 테라스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맞나요? 자, 라인 700mm. 여기네요. 옵셋 150mm. 라인 옵셋 150mm. 자, 필렛으로 마무리 지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옵셋 100mm. 자, 50mm 옵셋 하고요. 다시 한번 또 필렛 하고요. 자,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내려가야죠. 자, 역시 필렛으로 그러면 기본 구조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기본 구조물이고, 이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온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온돌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실에서 주방까지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여기는 주방이에요. 자, 여기는 없어요.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구멍을 낸 겁니다. 얘네들은 없어요. 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이니까 밑창 콘크리트가 있을 리가 없죠. 잡석 다짐이 지하실에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디냐면 천정이요. 이 천정 위에 잡석 다짐을 넣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밑창 콘크리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즉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테라스, 거실, 그 다음 욕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옵셋 2400 바로 이렇게요. 지하실이니까 지하실의 높이 2400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똑같이 있는 요 기초를 까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까는 겁니다. 자, 바닥에 옵셋 150, 옵셋 50, 옵셋 200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가 200mm 튀어나가겠네요. 옵셋 200, 옵셋 100 이렇게요. 자, 필렛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겠군요. 이렇게요. 바닥 전체가 어떻게 됐나요? 기초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네, 온통 기초요.
여기는 줄기초라 그랬죠. 여기는요. 지하실은 온통 기초가 됩니다. 자, 지하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서 한 600mm 정도.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50, 옵셋 200, 옵셋 50. 자, 필렛. 자, 트림하고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강해 줘야죠. 바닥 보강해 줘야죠. 보강해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가 끝났습니다. 제가 땅 아래와 지금 현재 땅 아래만 그린 거죠. 동시에 그린 게 아니고 땅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제일 먼저는 건물은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건물은 크게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운드 아래, 즉 지표면 아래 기초 부분이 있겠죠. 이 기초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이요. 생활 공간. 자, 150mm 옵셋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겠죠. 자, 익스텐드로 선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거실도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욕실이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익스텐드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서 욕실로 내려갈 때 대략 한 계단 내지는 반 계단 정도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온돌이 빠져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는 여기에 온돌 들어가요. 이것도 변천사가 되게 많아요. 정말 옛날 구형 아파트는 여기에 온돌이 없었어요. 욕실이 너무 추우니까 라지에타 있죠. 라지에타를 벽에다 달아줬었어요. 그랬다가 요즘에 이제 여기에 온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 차이가 요즘은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 건물 같으면 이게 단 차이가 많이 지겠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비로소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옵셋 2400, 옵셋 1000mm, 렉탱글 골뱅이 1000,400, 엑스라인. 자, 미러, 필렛. 자, 지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선 연장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위에가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옵셋 150, 필렛. 그 다음에 처마가 600mm 나옵니다. 옵셋 600. 처마 넣으면 늘 항상 600mm. 다음 이 끝에서 250이죠. 250mm, 120mm.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필렛. 여기 트림으로, 그 다음 필렛으로 마무리. 그러면 처마가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는 어차피 제가 중간에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필렛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00mm 필렛.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근데 더 정확하게는 얘가 이렇게 인면으로 보이겠죠. 맞나요?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벽면이 보이는 거죠. 여기 벽면이 인면으로 보이겠죠. 이렇게요. 이 끝에까지 그냥 쭉 인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200mm, 옵셋 100mm. 네, 바로 여기요. 렉탱글 마이너스 900, 2100. 네, 이렇게 방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아이고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는 거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00mm. 자,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까지는 벽돌을 쌓고 이 위쪽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를 심어버리겠다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공부했었죠? 여기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잘라야 된다 그랬었죠? 네,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뭘 해야 될까요? 저기다가 뭘 해야 될까요? 뭔가 하나 더 시공을 해줘야 돼요. 뭘 시공해줘야 될까요? 방수요. 방수. 이해되시나요? 지붕에도 방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비가 와요. 그럼 알아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비가 오면 기왓장 안으로 물이 스며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냅두면 어떻게 돼요? 천정 안으로 해서 스며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방수를 올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욕실에도 방수를 넣어줘야 돼요. 저도 요즘 날마다 샤워를 하는데 어때요? 온 사방이 축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습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하실 어때요? 지하실 습기가 엄청 많죠? 네, 맞아요. 지하실 사방으로 다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하실은 여기서 말하는 지하실은 창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온돌은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굳이 온돌 넣을 필요는 없지만 방수는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 번만 그려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그려야 될 게 뭐라고요? 그라운드와 중심선. X라인, 그라운드와 벽의 중심선. 자, 벽의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땅을 파세요. 옵셋 700mm. 그 다음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용도에 맞게 땅을 파는 겁니다. 벽이 내려오는 거죠. 기초죠. 그 다음에 푸팅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창 콘크리트가 있고 그 다음 잡석 다짐이 있고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잡석 다짐 200mm, 미창 콘크리트 50mm, 푸팅 200mm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고서 순서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물 안쪽 방향으로 100mm, 건물 바깥쪽 방향으로 320mm, 총 420mm. 만약에 평면도에 보니 중심선이 벽의 중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중심선이 어디 있나요? 벽에 이 안쪽 철근 콘크리트 벽에 있죠. 평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의 중심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맞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20의 절반인 210, 210 이러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평면도를 보시고 그 평면도에 맞춰서 중심선의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자, 옵셋 100mm, 옵셋 420mm,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200mm, 푸팅이 여기가 기초고 그 다음 푸팅이 200mm가 어깨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옵셋 100mm. 네, 잡석 다짐의 어깨가 100mm죠. 트림으로 자르고 필렛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색상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그리고 있냐면 구조물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구조물만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테라스예요. 테라스 벽의 중심부터 자 테라스 얼마인가요? 1500 주면 되겠네요. 자 옵셋 1500. 네,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의 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계단이 3계단이죠. 계단이 3개예요. 옵셋 450.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겠죠. 150, 300, 450. 그 다음엔 이제 다시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슬랩, 바닥이죠. 자, 옵셋 150. 바닥면의 두께는 150. 자, 필렛.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싹 자르면 되겠네요. 왜요? 일체형 구조거든요. 일체형 구조거든요. 자르시면 되겠고. 옵셋 50, 버림 콘크리트 50mm,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그 다음 이 부분, 어깨 부분, 옵셋 100mm. 자, 필렛. 하나씩 다 천천히 붙잡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간색 선보다 잡석 다짐이 위쪽에 형성된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난번 건 어떻게 됐나요? 잡석 다짐이 그라운드 아래로 들어가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그라운드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요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요만큼. 그냥 공간으로 냅둘까요? 아니요. 이거 공간으로 두시면 안 돼요. 되메우기를 합니다. 되메우기. 메우기는 채우는 거죠. 되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채우기. 즉 우리가 여기 흙을 다 퍼내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흙을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이걸 되메우기라고 해요. 또는 성토 다짐이라고 합니다. 성토, 즉 흙으로 여기를 다져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3계단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4계단 이상 올라가면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성토 다짐이라고 혹은 그러니까 성토 다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일단 여기서 끊어버리죠. 트림. 그러면 기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테라스와 벽과 거실이 나오겠죠. 자, 3,900이네요. 옵셋 3,900. 바로 이 부분에 벽이 있고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옵셋 100mm. 또 이제 부지런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자, 라인 옆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카피. 옵셋 200mm. 옵셋 100mm. 트림. 필렛.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자릅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무한정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 끊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적당히 끊으세요. 자, 렉탱글. 그래서 적당히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적당히 이렇게 끊으면, 자, 땅과 땅 아래쪽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그라운드, 지표면과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맞춰 놓습니다. 중심선과 그라운드 아래쪽의 기초를 먼저 그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기둥이 있고요, 보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무거운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힘 방향이죠. 얘의 무게 방향으로 그대로 힘을 떠받치는 거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지붕이 이렇게 있죠.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붕을 그대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 있죠. 맞나요? 지붕이 무겁잖아요. 그걸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즉 얘가 내려쬐는 힘과 마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버티고 있는 거. 이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둥이고 보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힘을 좌우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좌우로 분산시켜 주는 게 보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4대강 가면 보라고 하죠. 그죠? 세종보, 공주보, 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것과 힘이 이렇게 맞닿는 거, 이건 기둥이 되겠지만 얘를 이렇게 힘을 어떻게 돼요? 옆으로 분산시키고 있죠. 그래서 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보예요. 지붕이 이렇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 지붕의 힘을 좌우로 분산시키는 것, 이게 보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얘요. 이거 있죠. 얘는 가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힘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얘는 여기에 H빔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힘을 얘가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과 저쪽 기둥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죠. 이건 보예요. 이해되셨나요? 기둥과 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기둥은 인장이 들어가요. 인장. 압축이 들어갑니다.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밀어대니까 눌려요. 압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는요. 인장이 들어가요. 늘어져. 여기 늘어나요. 이렇게 쳐져요. 쳐져요. 인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로 이렇게 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전체로 지붕을 떠받들어주는, 그래서 좌우로 힘이 분산되게끔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테두리 보의 역할입니다. 보가 한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로 이렇게 전체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테두리 보라고 하는 겁니다. 테두리, 건물 테두리로 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테두리 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1.5배 이상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얘는 여기가 제일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옵셋 700mm, 그리고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물매라고 합니다. 지붕의 기울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요즘 말로 하면 기울기입니다. 기울어짐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는 말, 그게 기울기입니다. 자, 물매를 그래서 3.5분의 10분의 3.5를 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10mm 가는 동안 높이가 3.5mm 올라가는 높이, 이거에 대한 이렇게 기울기를 뜻합니다.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1000, 350 X라인. 자, 그러면 바로 여기가 지붕의 꼭대기가 되는 거고, 요 높이가 바로 테두리보의 높이가 됩니다. 요 높이가 바로 테두리보의 높이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마룻대선에서 밀어 대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밀어 마룻대선에서 대칭을 해주고, 그러면 지붕 라인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필렛으로 마감. 그 다음에 얘네들 삭제.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리냐면 이제 처마 나옴과 이 지붕의 두께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지붕의 두께요 역시 150mm 줍니다. 150mm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바닥의 두께 얼마예요? 150이죠. 그 다음에 얘 바닥의 두께 150이죠. 지붕의 두께 얼마예요? 150입니다. 다 통일시켜서 쓰는 겁니다. 150mm로 다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옵셋 150mm.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00mm. 네. 선이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됩니다. 이 아래쪽은 없어도 돼요. 이거요, 여기 이런 식으로 마감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마감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마감해도 되고, 큰 문제 없습니다. 자, 필렛. 네. 지붕 마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처마를 그릴 겁니다. 처마요. 옵셋 600mm. 중심선에서 600mm를 빼시면 돼요. 자, 필렛. 이렇게 생긴 거죠. 요만큼의 두께가 200에서 250 사이면 충분해요. 전 250 쓰는 겁니다. 라인 250.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똑같이 150 주고 이렇게 마감하시면 돼요. 저는 150보다는 120을 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마감. 네, 기본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얘 저기 있네요. 조인. 방이 있네요. 다시 조인.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방이 있죠? 거실이죠? 여기 방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실, 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자, 이렇게 했죠? 이거 하나 더 그립니다. 카피. 이렇게요. 중간에 여기 잘랐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한번 또 잘렸어요. 이거 계단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거 계단 단면이라고 해요. 이렇게 잘려진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문을 그리면 되겠군요. 옵셋 100mm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인면선이고, 옵셋 40mm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실까요? 지금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보강해야 돼요. 그죠? 한 600mm 나가서, 500에서 600mm 나가서 선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강을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보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옵셋 100mm. 이렇게 그리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여기는 하중을 받거나 중요한 부위가 아니죠. 중요한 부위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보강을 해주고 싶어요. 난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야. 나 보강하고 싶어. 그러면 옵셋 500mm 라인. 자,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 50mm, 옵셋 200mm, 옵셋 50mm.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 끊어주고 필렛, 옵셋 50mm, 필렛.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필렛. 이러면 보강 끝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여기나 여기 다 보강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구조물이 더 시급하고 투상이 시급하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뭘 그려야 돼요? 남측에서 바라본 인면도를 그려야 되겠죠. 자, 인면도 그리기 전에 자, 이 부분 여기에다 난간 그려야죠. 그죠? 손스침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의 높이는 900mm입니다. 난간의 높이가요, 대략 700에서 900 사이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난간의 높이는 700에서 900 사이입니다. 700에서 900 사이예요. 어린아이들 혹은 여성들은 키가 조금 더 작죠? 그러니까 900mm 놓으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한 700mm 정도. 애들은 그럼 이러고 잡고 다녀야 돼요. 자, 옵셋 900mm.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그릴 겁니다. 이거 700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900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60mm요. 60 이렇게요. 옵셋 100mm. 네모나게 나오죠? 요걸 난간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 난간 두겁이요. 두겁이 뭐냐면 무겁게 올려놓아서 딱 막아주는 거. 머리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머릿돌 있죠? 뭔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놔요. 이걸 두겁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겁이라는 말은 밑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걸 두겁이라고 해요. 난간 손잡이죠. 그죠? 난간 손잡이를 두겁이라고 부릅니다. 난간 두겁 혹은 난간 손잡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죠? 요거 아니면 이렇게 납작한 것도 있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라인 중간에다가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자, 필렛. 필렛을 쓰면 안 되는군요. 트림.
그 다음 필렛. 자, 단면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스테인레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있죠? 10mm짜리를 쓰시면 돼요. 중간에 다 10mm 안쪽으로 하나씩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크다. (10mm) 여기는 20mm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안쪽으로 10mm, 20m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중간에서 바닥까지 선을 쭉 내려 그리세요. 옵셋 15mm. 이렇게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간 동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난간 봉이라고 하잖아요. 난간 동자라고 합니다. 난간 동자. 난간 두겁, 난간 동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철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이 보기 흉하지 않겠죠. 이거는 대충 그리셔도 돼요. 자, 렉탱글 골뱅이 40,10 이동하기 5mm 이렇게요. 그러면 난간 완성됐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커피. 얘는 인면입니다. 얘는 마감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야 선굵기 차이가 나니까 보기 이쁘겠죠? 그 다음 그룹. 카피. 어레이 10개만 300mm 간격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인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보이잖아요. 기역자로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건 단면이 될 거고 저 뒤쪽에 있는 건 인면이 되겠죠. 이게 난간의 모습입니다. 이 높이를 700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900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인면도를 그릴 건데요. 이 마르떼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지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자겠죠. 그래서 항상 인면도를 그릴 때는 단면이 필요로 합니다. 단면이 있어야 인면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먼저 남측 인면도를 그릴 거고 서측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동측 인면도도 그려볼까요?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동서, 북쪽은 빼고 남쪽을 그려보죠. 이렇게. 쉬운 쪽이 동쪽하고 북쪽입니다. 동쪽하고 북쪽이 쉽고 남쪽하고 서쪽이 조금 어려워요. 보실까요? 자, 동쪽은
요거 그대로 그린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좌우가 뒤바뀌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동쪽을 볼 겁니다. 동쪽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다행히 여기 3900, 3900이에요. 지붕의 높이가 이 마룻대선과 여기 처마선의 높이가 좌우가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동측 인면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먼저 그라운드를 그리고 자, X라인 아니 라인 중심선을 그리세요.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마룻대선까지 옵셋합니다. 3900 이렇게 생긴 거죠. 벽의 중심 지붕이 제일 높은데 다시 벽의 중심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중심이라면 바깥쪽으로 벽이 만들어지겠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100mm, 바깥쪽으로 320mm. 옵셋 3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처마 아니 지붕 여기가 지붕이죠. 지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처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라인 처마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600 매치 프로퍼틱스 아니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기가 테두리보죠. 맞습니까? 이렇게 테두리보의 높이가 맞아야죠. 네,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25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맞춘 다음 필렛 자, 여기서는 지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 선을 자릅니다. 이렇게요.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처마선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카피. 그러면 이게 지붕 라인입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라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카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림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라인이요. 반자 라인 트림 그 다음에 온돌 라인 다시 트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기본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요 중간에 개구부를 내놓으면 되죠. 여기에 창문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창대를 이렇게 쭉 세워줘야 됩니다. 창대요. 옵셋 120mm 자, 라인 이렇게요. 해치
해치는 유저 디파인으로 그리시면 되고 90도이고 70mm 간격입니다. 자, 옵셋.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창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200에 네. 얘가 로테이트 15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창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해치로 이렇게 들어가면 창대가 완성이 됩니다. 네. 동측 인면입니다. 자, 옵셋 4100, 옵셋 2400, 옵셋 45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그리시고 먼저 그 다음에 벽의 방향, 이 벽이 왼쪽으로, 이 벽은 오른쪽으로. 나머지는 여기 뭐예요? 그냥 일자인 거죠. 네. 옵셋 32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벽체를 만들고 트림.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지붕이요. 지붕의 제일 윗선이 여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붕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지붕이니까 처마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옵셋 600. 처마까지 이렇게 내보내 놓고 나야 비로소 지붕의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옵셋 250. 북측 인면도는 단순해요. 트림으로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반자, 그 다음에 온돌. 그러면 북측에서 바라본 인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바로 개구부. 창문 2개 하고, 아니 창문 3개 하고 출입구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자, 우리는 구조물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측 인면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300이죠. 사이즈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네. 여기 마룻대선에서부터 여기는 3300이고 여긴 1500이죠. 중심 여기 벽선의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벽선의 위치가 다른, 벽선의 위치와 마룻대선의 위치가 다르죠? 이걸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따져 봅시다. 옵셋 3300, 그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1500. 근데 마룻대선은 3900이죠. 네, 여기가 마룻대선의 높이입니다. 여기가 마룻대선의 위치고, 자, 일단 얘는 삭제하고, 아니, 삭제하기보다는 마룻대선만 먼저 이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여기가 마룻대선의 위치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은 왼쪽으로 벽선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평면이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러니까 벽이 두 개가 보이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옵셋 320 매치 프로퍼틱스로 한번, 옵셋 320 매치 프로퍼틱스로 두 번, 트림으로 그라운드 아래를 다 자릅니다. 그러면 벽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 자, 옵셋 600 라인 바로 여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첨하죠. 여기가 테두리 보고 라인 25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600 위로 올라갑니다. 자, 트림 잘라내고 카피. 네. 자, 밀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 부분은 여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라인 밑으로 250.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위치가 같아요. 여기서부터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위치예요. 여기만 달라지는 거죠. 이걸 또 그리느냐? 아니요.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카피.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자, 트림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자 높이, 그 다음 온돌 높이. 그러면 서측 인면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현관에 현관문, 여기 방문, 방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옵셋 150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450. 자, 트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는 안 보일 거고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옵셋 100mm. 옵셋 200mm. 개구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테라스. 그 다음 여기 개구부 하나, 개구부 둘. 이렇게 되겠군요. 옵셋 3000. 그러면 건물의 중심선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제일 끝이니까 벽이 오른쪽으로 빠질 거고요. 여기는 평면입니다. 여기도 평면이고요.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왼쪽, 왼쪽. 이해되시나요? 네. 자, 옵셋 320.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으로
자, 벽을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뭘 만들라고요? 지붕이요. 라인 이렇게 지붕 마루를 만드시고 여기가 지붕 마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처마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처마가 여기 하나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처마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처마는 중심선에서 600mm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60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런 모양이 될 텐데 바로 여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필렛. 자, 트림. 다른 하나는 또 여기 있는 거죠. 자, 트림으로 삭제하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것이 여기죠. 그 다음에 선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필렛, 트림, 다시 트림, 필렛, 자요. 지붕과 벽체만 세운 경우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여기까지 테라스가 들어가겠죠. 현관과 테라스, 그 다음에 여기 방문이 들어가겠죠. 자, 옵셋 450, 바로 여기까지 라인. 자, 필렛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잖아요. 옵셋 300, 옵셋 150. 그러면 필렛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트림으로 자르니까 계단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감춰져서 안 보일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뭘 그리면 돼요? 난간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난간이 들어갈 거고 여기 개구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 이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길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바로 이 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다가 테라스 만들고 개구부까지 만들어 보시죠.